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보리스 nem체프 전 부총리가 의문의 괴한에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지금 의문에 피살된 영상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금 야권 지도자로 알려진 보리스 nem초프고요. 여기가 지금 다리 같은데요? 네, 다리. 예,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부터 200m 떨어진 다리라고 합니다. 보리스 nem초프는 지나가던 차량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심장 같은데 4발이나 맞고 숨졌다고 하는데 네, 당시 여자친구인 24살의 모델 안나 드리츠카야가 함께 있었지만 모델은 다치지 않았고요. 예, 근처에서 반정부 라디오와 인터뷰를 마친 뒤에 이 붉은 광장 옆에 대학 백화점에서 애인을 만나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영화의 한 장면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CCTV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청소차가 쫙 지나가면서 CCTV를 가리고 흰색 승용차에서 내려가지고 총 6발을 발사합니다. 6발을 발사하는데 그중에 4발에 이제 등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하고 총쏜 사람 바로 뒷차를 타고 딱 어떤 뭐 영화의 한 장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살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일단 뭐 푸틴이 의심을 받는 건 당연지사하고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참 대단하다. 우리 김구 선생 암살 이후에 뭐 저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 야, 이 21세기에 저런 어떤 정적이 저렇게 되는 게 물론 뭐 푸틴이 사주에 샜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력 정치인이 백주대로에서 뭐 이렇게 암살당한다 총격으로 저게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 사우도 뭐 다 청소를 해버려가지고 수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네, 하여튼 뭐 한국 같았으면 촛불 시위로 뭐 정권이 무너질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저 모스크바에서 어마어마한 그 군중들이 운집을 해서 반정부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 것 같아요. 저 nem초프의 고향이 이제 그 러시아 중남부의 소치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상당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인사들과 깊은 관계들을 많이 맺고 있어서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자국인 러시아 편을 들지 않고 서방 국가들과 동의를 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를 비난하는, 푸틴을 비난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과 푸틴이 아니더라도 그 세력이 암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극단주의 세력 개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푸틴도 전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아무래도 정적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사회를 아주 그냥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과연 이게 어떤 쪽으로 불똥이 번질지 다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글쎄, 뭐 우리나라도 일단 뭐 5.25 전승국 행사 있잖아요, 러시아. 그러면 그게 잘 될지도 의문이고 지금 안팎으로 사실은 푸틴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거기다가 사실 이제까지 푸틴이 버텨왔던 게 고유가 때문에 그냥 경제 호황이었는데, 그거를 사실 푸틴이 지금까지 집권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빠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루블화 폭락 얘기도 있고, 뭐 IMF 간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러시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이죠. 지금 저기 보시면 비명행사 푸틴의 정적들이라는 얘기 있는데, 저만큼 저게 푸틴이 했다는 확증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 의문적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푸틴의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지금 푸틴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젠가요? 아마 BBC인지 아마 서방의 언론 하나가 아마 크렘린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은 서방 관계 우리는 너희들의 의심, 크렘린궁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역시 뭐 크렘린궁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라고 이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 얘기를 했는데 저게 아까 박상원 소장 얘기하셨지만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살인사건 현상 그렇게 빨리 청소한다는 지구상에서 아마 저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저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푸틴의 이제까지 스타일로 보면 아마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국민들이 시위를 하든 말든 본인의 통치권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밀어붙이고 러시아가 조금 혼란에 빠지겠죠.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밀어붙일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적 고립은 피할 수가 없는 게 저게 이제 그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정적이 저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그 이후의 수습 과정을 보면 일단 전성 70주년 기념부터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푸틴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데 이게 루블화 폭락
이 사태를 더 촉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와 경제가 약간 좀 따로 간다는 게 뭐 저런 정치 상황이 좀 빨리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저 러시아 문제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브라 가치가 한 1루블에 한 30원, 33원 이게 하던 게 한 10월 작년 그런데 지금 15원대까지도 갔었고요. 이렇게 루브라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거의 한 순이익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러시아 의료 관광객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꽤 컸는데 루브라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수요가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유리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저렇게 정적 문제가 있어서 실제 그 한국의 병원들에 찾아오는 러시아 환자들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루브라 아마 폭락 그 영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병원에서는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